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 3포인트 짚어보죠. 알파경제 김종일 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다소 좀 출렁거림이 크게 나타나는데 먼저 시장 포인트부터 짚어주세요. 네, 일단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 수급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뭐 벌써 7천억 가량 나오고 있는데 가속화되는 구간에서 지수가 약해지고 있죠. 반대로 기관들이 조금 매수의 탄력을 넓혀놨던 구간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버티면서 낙폭을 줄이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매물량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 무언가 결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약간의 액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너무 이제 그동안 과하게 투자했다. 내가 뭐 레버리지도 썼고 뭐 신용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전량 다 뭐 손절하거나 익절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좀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전략적 접근도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내일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내일이 끝이었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출발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게 내일이 끝일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상호관세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단기에는 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너무 포지션이 과하신 분들은 좀 줄이는 그런 기회를 아마 종가 이전에 좀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 뭐 전혀 주식을 확보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전량 베팅은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은 늘릴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특히 이 관세를 이유로 많이 흘러내린 종목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종목군들이 과연 그렇게 나쁠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아무도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이미 조금 올라가는 듯하던 현대차, 기아 다 제자리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제자리보다 오히려 더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어떤 비중주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가장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의 이벤트이니만큼 한쪽으로의 쏠림 포지션보다는 너무 주식이 많았다면 약간은 좀 챙겨두고 그리고 너무 현금만 가지고 계셨다면 뭔가 좀 이벤트에 대한 베팅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장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시죠. 네, 서두에도 외국인 이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현선물 나란히 매도하고 있고요. 꽤나 공격적으로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연속적인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특히나 선물에서 오늘도 10,000계약 넘게 쏟아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거의 뭐 10,000계약 가까이 팔았고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포지션 축소라고 봐요. 일방적인 하방을 노린 숏배팅이라기보다는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선물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0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결제는 4,000계약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규 포지션 구축해서 아래로 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기존의 그 한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과 섞여 있는 선물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주식 선물은 지금 2,0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는 분명히 한 방향이었거든요.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고 주식 선물도 대거 팔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 11시 구간부터 돌기 시작하더니 벌써 2,000억 이상의 주식 선물을 사고 있다. 이 주식 선물의 배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식 선물의 배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 2,000억입니다. 그럼 주식 선물 2,000억을 사고 있다라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면 거의 지금 팔고 있는 코스피 주식과 선물만큼 사고 있다는 얘기도 되돌려선 되거든요. 뭐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거의 중립 포지션이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한쪽 방향의 포지션을 재구축하는 과정 혹은 이벤트를 앞두고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뭘 팔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자, 외국인들 오늘 지금 뭘 팔고 있을까?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반도체 팔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을 팝니다. 반대로 뭐 삽니까? KB금융, 삼성화재, 뭐 그다음에 좀 밑에 보면 기업은행,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을 삽니다. 은행주 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볼까요? 대형주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대형주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때 뭐 지난주에도 조선주 쪽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오늘 뭐 크래프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자 중형주 영역으로 내려가면 뜬금없이 지누스 그다음에 뭐 CJ, 빙그레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외국인들은 등락과 상관없이 은행주 사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관세 쪽에서 좀 자유롭다는 조선방산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내수주 쪽으로도 일부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주식은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변수를 피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시장 매도가 아닌 종목 매수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기존에 좀 매수했던 변동성 있어 보이는 종목군들은 전체적인 포지션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우리가 조금 가늠지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포지션을 좀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파생상품까지 이용해서 보면 중립이나 약간 매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막 확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은 일방적 흐름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 내수주의 이런 약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어떤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만한 종목군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수주를 사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이 일방적인 한국 탈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대고로 팔고 있는데 현물을 팔고 있고 선물도 팔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5원이 내려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팔아서 해외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런 환율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쵸. 그러면 환율까지 살펴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중립이거나 약간 이 포지션 조정 정도를 통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팔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수를 좀 누르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우리가 지금 금액으로나 외국인 포지션만 봤을 때 생각하는 그 극한의 어떤 하락 방향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분석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지금이 기회인가? 사실 오늘 이 시가총액 톱10 종목 보면은 1, 2, 3위가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거, 그 밖에 종목군들 쭉 보시면 현대, 기아차 이쪽으로도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인데 또 보면은 기관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사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처음에 이제 고점을 찍은 날 3월 25일이죠. 아마 투자가 발표가 되면서 정혜선 회장의 약간 선투자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날짜가 정확하게 고점이었고 그날 고점이 23만 원은 조금 못 미치는 22만 9천 원까지 형성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자, 살펴보시면 떨어지면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폭이나 거래는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에 내려온 영역, 현대차 이익이 줄어들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뭐 주주환원이 줄어들 개연성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약속한 게 있는데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평년 수준의 주주환원은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10,000원 정도의 배당이라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5%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망할 회사 아니라면 배당 수익률 5%는 지금 구간에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위치에 와 있으니까
거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늘던 대차 잔고도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대차 잔고마저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기관 외국인들의 누적 매매 동향을 보시면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줄어드는 구간과 대차 잔고의 감소가 같이 좀 일치하고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가 부근에 뭔가 베팅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왔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현대차, 기아 어쨌든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고 2년째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폭스바겐을 넘어서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뭐 4위, 5위 업체들과의 차이 격차가 꽤 나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올해 전체 판매가 상위 10개 업체가 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국 업체 몇 개 빼고는 다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면 의미 있게 막 순위를 바꿀 정도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의 막 수익이 정말로 크게 훼손될 정도로 크게 바뀔까? 그렇게까지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전 세계 판매량이라든지 순위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바뀔 수 있는 건 오로지 딱 하나, PR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의 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14조에서 뭐 8조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의 밸류는 그렇게 비쌉니까? 시장보다도 훨씬 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오늘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을 대형주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현대차, 기아 정도는 베팅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 가장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높아진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있다면 악재 발표는 여러 번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악재의 발표 자체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베팅할 만한 종목으로서는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사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현대차나 기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 뭐 풀베팅하거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매매는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의 리스크도 안 걸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안전한 주식 투자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현대차, 기아도 베팅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 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좀 베팅을 하고는 싶은데 어떤 쪽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에 굉장히 좀 명확하게 답을 주시네요. 현대기아차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가 베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으로 한껏 움츠러들어 있는데 지금을 기회라고 또 김 이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지수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미와 관련된 종목군들, 미에 대한 욕구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그리고 뭐 보톡스 필러 이쪽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 가운데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라도 현재 양시장 앞에서 신고가 종목이 20개 남짓인데요. 이 가운데서 이 미와 관련된 종목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옥석가리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텐데요.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어디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어쨌든 관세 문제, 그다음에 국내 정치 문제 두 가지인데 국내 정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내일 모레 나오니까 뭐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쪽이 여전히 그와 상관없이 수출이 늘고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찾은 게 조선방산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은 미국이 원하고 있으니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방산도 러우 전쟁과 상관없이 자체 방위력을 높여야 되는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인타임으로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쪽, 그것도 유도 무기나 이 지상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워낙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을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미용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파마 리서치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 종목군들이 뭐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해외 확장에 대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에 뭐 관세가 부여될 거냐 이건 뭐 알 수 없죠. 나름 뭐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관세가 뭐 똑같이 부여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런 관세를 부여했을 때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격 조금 올랐다고 멈출 것인가?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소위 사치품 영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효과를 본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들, 그 다음에 최근에 늘어나는 수출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화장품은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뭐 중국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는 뭐 제가 보기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한국 화장품 산업 자체의 성장에 좀 베팅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게 효과를 보고 있는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오늘 뭐 휴젤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은 급락하고 있긴 한데요. 그동안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던 APR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은 좀 급락하고 있죠. 아직까지 뭐 특별한 급락의 이유를 찾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어저께까지도 굉장히 완만한 상태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떠냐? 신규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너무 많이 베팅을 해놨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뭐 30% 이상이 미용기기 쪽으로만 가 있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은 이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관세 문제가 만약에 희석돼서 다른 쪽으로 시장 타이밍이 오면 과연 이 종목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들 종목이 성장을 고려했을 때 밸류는 안 비싸지만 만약에 성장의 속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작년에 실리콘투에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 종목 너무 좋은 종목군들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수출이 좋아지고 있으나 이런 종목군들은 수출의 증가 속도만 떨어져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조정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들 종목만 오늘처럼 이 변곡점이 올 수 있는 날에는 한 종목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좀 더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인데 얼마 전에 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 대만 친구예요. 대만 친구인데 거의 뭐 5년 넘게,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본 친구인데요. 한국에서 어떤 스케줄이 있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클리닉에 간대요. 그러더니 이 한국에서 3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레이저 시술을 예약을 해놓고 왔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똑같은 한국에서 5만 원짜리 굉장히 간단한 시술을 대만에서는 20만 원 넘게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은 대만에서 받으면 훨씬 더 비싸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랑 만난 그 다음 날에 또 시술을 받으러 가던데, 이렇듯 해외에서 굉장히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좀 체감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기기의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꾸준히 이미 좀 오름세를 나타낸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타이밍이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APR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공매도 비중이 거의 한 1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또 잘 나가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근래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면은 또 금세 꺾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같이 좀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류가 그렇게 계속 갭이 벌어지다가 산업 자체가 꺾이면 공매도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뭐 공매도의 도움 없이도 그냥 밀려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산업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면 여기서의 공매도는 속도 조절일 뿐입니다. 아직은 저는 이 미용기기 쪽은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런 공매도로 인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건 맞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은 당연히 예전 뭐 처음에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목표 수익률은 낮아야 될 거고요. 목표 수익률이 낮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더 타이트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APR처럼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이런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이들 종목의 산업의 성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수출국에서 갑자기 뭐 수입 금지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급격한 변동성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밸류 기준에서도 뭐 비싸 보이긴 하나, 시장보다 비싸 보이기는 하나 성장을 반영한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부담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뭐 APR이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뭐 신규 매수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기기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이었고 클래시스나 원텍 이런 종목 위주로 봤다면은 보톡스 휴젤은 아무 간 거 아닌가 싶었는데 휴젤 주가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휴젤도 신고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기기가 아니라 약품, 이 리쥬란이라는 것의 히트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 건데 이 보톡스 필러 쪽은 그럼 어떤 시각이세요? 근데 보톡스 필러도 마찬가지죠. 뭐 휴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웅제약과의 지속적인 어떤 분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겪던 적도 있었는데 뭐 그와 관련된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뭐 휴재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의 그다음 해외 쪽에서의 전반적인 판매 증가 자체가 현재 이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뭐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는 건 제가 좋아하는 전략도 아니고 다소 부담스러움이 있으나 현재 이렇게 뭔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실적이 여전히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뭐 제약바이오 전반 혹은 뭐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뭐 관세 충격이 온다면 그와 관련된 충격은 반드시 한번은 흡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영역이 넓어질 걸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뭐 축소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신규 매수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보단 오히려 공매도가 청산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공매도가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뭐 공매도만 나오면 한 20-30% 뭐 과하게 뭐 줄 것 같지만 공매도는 오히려 역으로 걸렸을 때는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공매도만 하락 배팅만 하고 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목표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세가 좋은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API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이쪽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쪽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정 나올 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산업의 성장에 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